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오늘은 특수 임산물로 알려진 산양산삼 이야기입니다. 산양삼이라고 알려지기도 하고 또 장내산삼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죠. 이 산양산삼은 특수 임산물로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에서부터 첫 파종하는 씨앗부터 출하하는 완성품 산삼의 마지막 부분까지 출하 적장까지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 검사 또 출하 전에 합격 검사 모든 것을 한국임업진흥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산양산삼은 유통 전에 품질 검사 합격을 받은 것이라야만 출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그런 것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산양삼이라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 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ORP 나무과의 인삼속 식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산삼은 특수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씨앗 파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별 검사를 통해서 합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명칭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총칭은 인삼이라고 보고요. 재배 예보는 자연인삼과 재배인삼을 보는데요. 자연인삼은 산삼, 야생삼으로 보면 되죠. 다음에 재배인삼은 다시 인삼과 보통 가삼이라고 그러죠. 산양삼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원래 총칭은 인삼인데 여기서 이제 산삼으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부터는 이게 씨앗이 산에서 산삼이었겠죠. 산삼의 씨앗을 가지고 밭에서 와서 재배하다가 나중에 이게 또 인삼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야생 상태의 산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식물학적 분리를 보면요, 종명은 인삼종이고요, 속명은 인삼소, 과명은 누릅나무과입니다. 두릅나무과. 그 다음에 최초 명명자는 러시아 식물학자가 명명을 했고요. 파낙스라 그런데 그리스의 판과 바코크의 그리스의 치료하다 이 뜻을 합성하는 그런 뜻이라고 전해지네요. 이 진생이란 말은 바로 인삼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인삼을 중국말로 진생, 산삼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와일드 진생이라고 합니다. 와일드 진생, 야생삼이라 이런 뜻이죠. 인삼은 고려인삼으로 불리는데 고려인삼의 학명은 1843년 러시아 식물학자 메이어가 최초로 명명했고요. 고려인삼의 속명은 파낙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의 모든과 치료하에 대해 복합어로서 모든 병을 치료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종명을 나타내는 진생은 중국식 발음 인삼을 따르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조와 명칭을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이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이제 여기 열매가 되겠고 또 꽃이 여기서 피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딸이라 그러죠. 그리고 잎이 되겠습니다. 엽. 이거는 줄기가 되겠고요. 머리 이 부분 바로 뇌두입니다. 뇌두. 이거로서 보통 연식을 많이 판별하기도 하죠. 몸통, 몸뿌리, 죽은, 동체, 약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뿌리죠. 뿌리, 미지근, 세근, 실뿌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산삼의 전반적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꽃, 열매, 과실은 딸이라고 하며 씨앗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요것을 채쳐서 다시 심으면은 다시 산삼이 되는 것이죠. 보통 3 내지 5엽으로 되어 있죠. 광합성을 통한 단백질을 형성한다. 첫 올라올 때는 3엽이었다 나중에 5엽으로 바뀌죠. 꽃대는 화경이라 하며 3대 끝에서 열매까지 부위를 말한다. 줄기는 화섬의 줄기로서 잎에서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한다. 뇌두는 삼의 거리를 그는 것으로
뿌리와 3대 연결 부위를 말하며 보통 1년에 한 마디씩 형성되어 자란 연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되죠. 자, 몸통은 뭐 주된 뿌리를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뿌리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뿌리 성장 시 발생하여 성장을 멈추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이 산양삼, 산삼 이 기온은 여름철 비교적 서늘한 것으로 기온은 25도 이하가 좋으며 기온이 높을수록 고온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산란해서 부서져서 비치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 곳, 자, 눈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형 조건은 지형과 곡간지, 산록, 경사지, 구릉지인 곳은 비교적 적지이고요. 침수 우려 및 항공 오염이 전혀 없는 곳이 좋습니다. 사면 방향은 재배지 조건이 합당할 경우 경사 방향은 가리지 않으나 동일 조건이면 북향, 북동향, 북서향이 또 동향이 적합합니다. 그렇죠? 남향 쪽으로는 안 적합하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해발고, 기후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고지대, 해발고가 낮은 경우 병충해, 조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쥐들이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임상은 이제 침여수림, 활려수림, 혼여림의 모든 임상이 재배 가능하나 그 중에서 혼림이 가장 적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사는 자연 배수가 잘 되는 약간 경사진 곳이 좋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 경사 30도 이상을 경작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고요. 자연지간 자원에 요 경사가 좀 있어야지 배수가 잘 돼서 뿌리가 썩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토양을 보면요, 나위 많이 쌓인 비옥한 부직실의 임지로 소흙과 거둑이 구분이 되는 곳, 산도는 pH 5.5 레벨의 토양이고요. 토양 습도는 흙으로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흙을 검사할 때 손으로 쥐어서 이렇게 부숴 보면은 안 부서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습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습이 없으면 부서지겠죠. 그런 뜻입니다. 마소토 등 미숙한 토양은 피하고요. 토양의 유효토심은 15cm 이상이 좋고요. 토심이 깊고 배수와 통기가 잘 되는 곳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햇빛 요도는 상대 조도는 낮에 비해서 10 내지 30%가 적정하고요. 임내 조도는 2000에서 2만 룩스로 재배지 환경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연령에 따라서 햇빛이 약간의 요거도 달라지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연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상층부 잎목과 햇빛 투과를 보면요, 상층부 수관을 이루는 잎목의 표고는 10m 내외가 좋고요. 임상은 잎의 크기가 낮은 작은 낙엽 활혼요림이 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요림의 치벼수와 낙엽 활엽수의 비율은 2:8 또는 1:9 정도가 적절하고요. 상층부 수관의 올패도 햇빛 투과율이죠. 80 내지 90%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산양삼의 생장 연령에 따라서 올패도의 차별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배 적지 기준은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패도는 본연이 좋고요, 80 내지 90% 좋습니다. 경사도 15에서 30도 정도 좋고요. 경사가 많을수록 배수는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향은 북향, 북동향, 북서향, 동향이 좋다. 토양 경도는 15 미만이고요. 토성은 양토 및 사질 양토입니다. 상층은 육고 직력 15cm 이상이고요. 수온은 10m 이상이 좋습니다. 10m 이상이 그런 그늘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죠. 자, 산삼의 효능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너무나 우리 고려시대부터 동의보감 모든 곳에 이 산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분과 효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3호의 주요한 성분으로는 질소를 함유한 성분이 전체 유질의 유기물의 12 내지 16%이고요. 일반적으로 양리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사포닌 성분은 3 내지 6%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양한 유기물과 무기물이 함유되고 있죠. 자, 유기물을 보죠. 유기물은 사포닌이 3 내지 6%. 여기는 뭐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또 향질 소화물, 여기 이제 12 내지 16%. 여기는 단백질, 아미노산, 펩티드, 핵산, 알칼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성 성분은 1 내지 2%. 그 다음에 비타민은 0.05%. 이거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탄수화물은 60에서 70%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하부는 무기질이죠. 3의 여러가지 유효 성분 중 주된 양리 성분을 가장 효능이 뛰어난 그런 양리 작용하는 것이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사포닌은 식물계에 늘 분포하는 요게 트립텔펜 및 스테로이드계의 배당체의 총칭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영양 물질 알려져서나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밝혀지면서 생리 활성 물질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포닌의 역할은 특히 항암, 항산화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방에서는 강심제나 이뇨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3사포닌은 다른 식물에서 발견되는 사포닌과는 다른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양리 효능도 특이하여 인상 배당체란 의미로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능은 빗대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 산삼의 효능을 아주 세밀하게, 여기는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항염증 작용, 혈소 반응기 억제, 중증 억제, 적신 안정 작용, 중추성 섭식 억제 작용이 있고요. 당 및 지방대사 촉진, 항당뇨 작용 이런 것도 있고, 진통 작용, 코티콜리스테론 분비 촉진 작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코티코스테론 분비 촉진 작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 억제 작용도 있고요. 뇌발육 장애 방어에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은 역시 있고요. 혈소판 응집, 억제, 항트롬빈, 선형 활성화 작용, 경력 감퇴 개선. 다음에 또 암세포 전이 억제, 혈소판 응집 억제 및 항혈전 작용입니다. 그리고 간 억제, 간상해 억제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간에도 상당히 좋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산림청과 모 대학교와 그러니까 산림과학원에서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간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지방간에서 특이한 효능이 나타났다, 효능이 있다. 그렇게 해서 특허도 등록하고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세포 억진, 정제 억제, 그러니까 암세포를 억제한다 그런 뜻이죠. 암세포 재번 유도 촉진 작용, 암세포 침륜 억제 작용을 이 산삼, 상향산삼, 장례삼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능이 아주 다양하죠. 자, 이것을 이제 구매하고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판매자는 특별 임산물은 유통 통관 또는 발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농립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받고 있는데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삼, 산양산삼의 판매는 반드시 합격증이 필요하고,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그 산양산삼에 대한 합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합격증이 없는 산삼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는 불법 판매자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관은 채취한 후 되도록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보관 기간은 냉장 조건에서 보통 1개월 이내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상자라든지 뭐 습도를 유지하는 입기도 필요하고요. 얼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냉동실은 보관보다는 냉장실에 보관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창고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과일 냉장고 이런 게 좋겠죠. 자, 나이가 중요한데요. 4년 3의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나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이를 정확히 판별하기 쉽지 않지만은 보통 내두, 가락지, 잔뿌리 등으로 추정을 합니다. 몸통 왼쪽에 내두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고요. 산양삼은 단연생 초본으로 매년 실온 줄기가 나오는데 내두는 줄기가 붙어있는 부분이 가을에 말라 죽으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매년 하나씩 생기죠. 그래서 생육 환경에 따라서 휴면하거나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두가 꼭 100% 맞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두수는 실제 나이수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두는 왜 딱 시간이었어 10년 산인데 왜 내두는 7밖에 없느냐 이런 수도 있는데요. 실제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두수는 실제 나이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요거를 100% 그대로 표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양산심이 자연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계절의 영향으로 횡치가 생기는데요. 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치. 그러나 토양 조건, 재배지역, 휴면 여부에 따라서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행추만으로 나이를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잎과 줄기의 모양을 보고 나이를 짐작하죠. 한 개 줄기 끝에 장산복엽으로 인생하는 잎은 작은 입자루, 큰 입자루로 구분되어 있고요. 생육 환경이 양호할 경우 작은 입자루는 1년생은 3개, 2년생 이상은 5개입니다. 큰 입자루는 최대 7개까지 열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수가 많아진 것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3개죠. 많을수록 5개, 또 7개까지 생길 수 있다. 다음에 산양산삼은 자연 상태의 산지에서 재배되므로 가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삼에 비해서 성장이 매우 느리고 휴면한 경우도 있으므로 재배지 환경, 재배 방법, 토양 조건과 나이 연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나타내죠. 일반적으로 좋은 삼은 내도가 조밀하고 주름이 선명하며 몸통은 역삼각형으로 잔뿌리가 황금색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요. 굵고 단단하며 질긴 삼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양산삼은 조직이 매우 조밀하여 씹을수록 진한 맛이 향과 나는 것이 단맛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산삼은 크다고 해서 오래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산삼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농축된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삼은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오래된 산삼도 아주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삼 크기와 어떤 그 기능과 또 연수를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인삼은 당연히 크겠죠. 그러나 산삼은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취 시기는 이제 1년 연중 채취하죠. 그래서 채취 시기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요. 자, 춘절삼, 봄에 채취하는 것을 춘절삼. 4월 초순에 싹이 뜨고 빠른 속도로 자라며 비교적 약효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절삼, 여름 7, 8월에 열매가 성숙하고 잎과 줄기가 붙은 채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절삼, 가을 7월 말에 잎이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영양분이 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을에 채취한 삼을 황절삼이라 하여 약효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요. 복용하시면 좋고요. 잎과 줄기가 없죠. 당연히 그 산삼은 보통 여름 비가 올 때 장마철 전에 이렇게 장마철 때 그 잎이나 줄기가 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황절삼이 약효가 제일 좋다. 동삼, 늦가을 겨울에 채취한 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지사철 다 삼이 다 좋은데 특별히 이제 황절삼 때는 잎이 이제 떨어지고 거기에 잎과 줄기에 떠있는 영양분들이 뿌리로 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여름에
칭찬 이런 잎과 줄기 있는 것은 또 잎과 줄기에 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있든지 산삼은 다 효능과 영양분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양삼과 인삼의 차이,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는 산양삼은 인공물로 시성물로 설치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서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과 구별되죠. 자, 재배지는 산양산삼은 산지관리법에 산에서 재배하죠. 산지. 인삼은 밭입니다. 재배 시설물은 없습니다. 인삼은 차광막 등을 사용하죠. 가림막을, 까만 가림막 있죠. 농약은 산양산삼은 미사용입니다. 인삼은 사용하죠. 생육기간은 길죠. 최대 6, 7년, 보통 10년, 뭐 50년 그렇게 길 수도 있습니다. 인삼은 보통 6년이죠. 6년간 인삼거래에서 많이 사용하죠. 관련법은 산양삼은 임모 및 산촌 진흙 촉진에 관한 법률, 인삼은 인삼산업법입니다. 자, 주무관청은 산양삼은 산림청, 인삼은 농림축산식품부죠. 품질관리기관은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이고요. 인삼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인삼과 산양산삼은 모든 것이 관리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산양산삼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 특산주, 전통주 이런 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식초, 또 산양산삼을 통한 그런 액기스 이런 것도 많이 개발돼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산양산삼을 통한 원물 반응보다도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파는 물에 서 부가성과 또 수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재배해서 1차로 원물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고가의 가격으로 형성돼서 파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관리 임산물 산양삼, 장내삼, 산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산삼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강의 때 이런 특수 인산물 산삼에 대해서 초보 임원들께서 많은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이 자료도 다음 주에는 그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이모 보기자 이런 분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다시 제가 공유해서 이 자료를 오픈해 드리고요. 이 자료를 참고해서 임산물 재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